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늘 하라는 대로 살다가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 내 삶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고, 제가 회사를 다니며 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이었어요. 회사를 거의 10년 가까이 다니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만큼 속이 후련할 수가 없네요. 일단 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퇴사하고 퇴직금도 받고 모아두었던 돈이 조금 있었던 터라 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비교적 관광이 잘 되어 있으면서 자유로운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거든요. 정말 충동적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죠. 그렇게 태국 여행을 하는 동안 더운 나라에서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 지금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그러다 태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파타야 해변으로 갔는데 너무 아름답고 잘 되어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여행 온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괜히 낭만에 차올랐습니다. 식당이라고 말하기 뭐한 음식점이 몰려있는 곳이 있었는데 배가 고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패키지 관광객이 아니라 자유여행이다 보니 혼자서 뭐 하나 사 먹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어떤 여자분께서 능숙한 태국어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말로 돼지고기 괜찮죠? 라고 물었습니다. 왜인지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고 아마 그 여성분께 반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처럼 살지 않으니 이렇게 영화처럼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얼어붙은 제 모습에 그 여성분은 당황하셨고 중국어랑 일본어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중국인이세요? 일본인이세요? 이런 질문을 했겠죠. 저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 여성분께 처음 건넨 말이 바보 같게도 아름다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냐고 물었는데 아름다우세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은 그런 저를 보고는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음식이 나왔고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냐 물었더니 그분께서 직원 그런 비슷한 거예요. 저는 파타야에서 살고 있고 매일 여기서 밥을 먹으니 직원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는 짧은 여행이지만 그 여성분은 파타야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 대단하고 신기했죠. 그 여성분의 이름은 써니라고만 알려주셨는데 그것마저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이후 태국의 다른 곳을 구경해 보려고 했지만 써에게 빠져 남은 태국 여행 기간을 전부 파타야에서 매일 써을 만났습니다. 써는 정말 자유롭고 멋지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그녀를 닮고 싶었고 써의 옆에 있는 순간들이 제가 지금껏 살아온 시간들보다 빛나고 값어치 있는 그런 영화같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밤마다 부두막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써는 한국에서 한번 결혼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남편의 학대로 유산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후 둘째가 생겼고 다행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지만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을 빼앗겼고 우울증을 심하게 겪은 써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늘 밝고 좋아 보이는 써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게 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써을 위로하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고 했죠. 써는 자신의 일은 혼자 해결한다며 평소와 같이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그날이 지나고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쯤 늦게 일어나 썬과 밥을 먹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썬이 어떤 남자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달려가 썬에게서 그 남자를 떼어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식은 빠지라며 저를 밀쳤고, 써는 그 순간 돈 주면 되잖아. 제발 다시 찾아오지 마. 하며 써니 항상 메고 다니던 작은 가방에서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이제껏 밀렸던 양육비는 어쩌고 이걸로 퉁치려고 해. 한 번에 주면 모를까. 나는 지구 끝까지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절 원망했습니다. 써에게 전 남편이냐고 물었더니 써니 맞다고 하네요. 써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했는지 그런 자신이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써는 파타야에서 아무런 일도 수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갖고 있던 돈을 다 줘버렸으니 이제 어쩔 거냐고 물었습니다. 써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돈을 벌던가 해야겠지 라며 웃으며 제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녀가 사랑하는 태국을 떠나게 하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남은 양육비를 한 번에 정산할 순 없냐고 물었고 써는 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돈이 없다고 했죠. 들어보니 전 남편은 3천만 원이나 요구했다고 해요. 남자 쪽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된 건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가 그 돈을 덥석 주겠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써에게 나 당신 사랑하고 있어. 태양 같은 너에 비하면 돈은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야. 라고 돈을 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만큼 써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렇게 써과 저는 파타야의 이웃들을 모아 작은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써도 저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축복 같은 일이었죠. 그렇게 꿈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현실로 돌아왔는데 타지에서는 적금으로 모아두었던 한국은행에서 돈을 꺼내기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저는 돈을 뽑으러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써에게 함께 아예 한국에서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써는 파타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자와 국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라 써는 전 남편과의 일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넘어오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한국으로 넘어왔고 곧바로 돈을 뽑아서 써의 계좌로 보냈죠. 바보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서로를 사랑했고 써을 믿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한국에서 돈을 보내기 직전까지 연락이 잘 되던 써니 계좌로 돈을 보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죠.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만큼은 진실했어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비록 한 달 동안의 짧은 사랑이었지만 분명히 진심이라 써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써는 몇 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진짜 똥줄이 탔죠. 여행 가기 전까지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고 한 푼도 안 쓰고 1년이라는 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 싫었지만 경찰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써을 믿고 싶었지만 써을 계속 믿는다는 자체가 바보 같았거든요. 너무 부끄러워 주변 지인들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경찰들도 그런 류의 사기범들은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 이름도 모르고 가명 이름인 썬밖에 모르는 상태니까요. 제가 정말 다른 나라에서 낭만에 잠시 미쳐 그런 행동을 한 게 바보스러웠고 경찰분께서도 저를 안쓰럽고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괜히 써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며 소리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소리는 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들이 말하는 사기범이라는 각인이 제 머릿속을 채웠죠. 저는 바로 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어찌됐든 써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찾아간 태국은 전보다 다르게 보였어요. 공기도 좋지 않고 바글바글거리는 사람들. 정말 모든 게 싫었습니다.
곧장 파타야로 넘어갔고 그곳엔 썬과 함께 밥을 먹었던 식당과 부두막 모든 게 그대로인데 딱 썬만 없었죠. 그렇게 저와 썬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던 현지인 상인들조차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전부 사기 수법이었던 거죠. 제 돈은 어떡하냐며 다 큰 성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측은했는지 한 상인이 어느 위치가 적힌 종이를 제게 건네주더군요. 저는 뭔지 몰랐지만 일단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해댔습니다. 분명 이 위치에 썬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밤이 돼서 바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 끔찍한 파타야에서 하루를 묵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부두막에 앉아 있었고 파타야에는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전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죠. 평소 얼굴을 알던 한 분이 제게 오더니 썬과 제가 태국으로 함께 놀러온 부부인 줄 알았었다네요. 썬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저 또한 그랬다는 겁니다. 썬이 제게 말했던 파타야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내심 이 일들이 전부 거짓이 아니길 마음속으로 빌고 빌었는데 그 말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하고요. 정말 제가 멍청해 보였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으러 떠난 여행에서 사랑에 빠져 사기나 당하다니 오히려 전보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피폐한 신세가 되었죠. 다음 날 저는 상인분께서 주신 주소로 찾아갔는데 어떤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뒷마당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썬의 전남편이라고 했던 남자가 제 앞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뛰어갔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갔고 저는 어떻게든 남자를 따라 쫓아갔네요. 결국 전남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게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썬이 다 시킨 일이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두들겨 패버렸죠. 어차피 사기꾼 말 들을 가치도 없으니 돈이나 다시 내놓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은 썬이 받아서 자기는 모른답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타국에 와서 사기나 당하는 제 인생이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이대로 이 남자를 풀어줄 수도 썬을 잡으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를 잡아두곤 썬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했고 그 주소에 적혀있던 집에 함께 앉아 있었죠. 집안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썬이 말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날은 썬이 돌아오지 않았네요. 그 집을 다 뒤져도 땡전 한 푼 나오지 않았고 그 남자에게 물어봐도 자기는 정말로 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러다 집안 종이들 사이에 있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는데 바로 최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에 연락했고 한국에서는 주소와 이름을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썬은 몇 주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경찰서든 지인이든 다들 찾지 못한다고 말을 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한 후 다시 현실로 돌아왔네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피폐해졌고 매일매일 술만 마시면서 밥도 잘 먹지 못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도 힘들어하시곤 했죠. 어느 날 아버지는 저를 부르셔서 만약 엄마가 살아있어서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냐는 말을 하시는데 눈물이 미친 듯이 나더군요. 제 삶과 제 인생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죠. 아버지와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엄마를 위해서라도 다 털고 일어나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슬픔을 제 삶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저는 곧바로 다시 취직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새로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태국에서의 생활은 그저 추억 같은 기억으로 제게 잊혀져 갔네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갑자기 잊고 있었던 썬에 대해 알아낸 게 있다며 경찰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써니의 행방은 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써는 결혼을 한 번 했었고 아이가 있으며 전 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써니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써의 부모님은 어릴 적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을 뿐더러 남편과는 현재 이혼한 상태였죠. 저는 그 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받아내고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고 써의 본명을 얘기하니 모두 끝난 일이니까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저번에 태국 집으로 찾아갔다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써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전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난 3천만 원을 양육비로 받았으니 그 돈은 내 돈이니 달라고 하지 말고 걔랑 알아서 해요. 나한테 불똥 튀기게 하지 말고 라고 제게 얘기한 후 써니의 한국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써니 제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전 남편과 써니 저를 속이고 3천만 원을 꿀꺽한 줄 알았는데 정말 저에게 말한 그대로 자기 전 남편한테 양육비로 3천만 원을 준 것이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써니에게 다시 연락하는 게 맞을지 생각이 들면서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써니 저를 피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화번호만 저장해 두기로 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어디선가 전 남편에게 벗어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녀를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왔는데 바로 써을 잡아다는 전화였고 저는 드디어 써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경찰서에서 몇 년 만에 본 써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는 아무 조건 없이 합의한다고 말했더니 경찰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저희는 따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사실을 얘기했죠. 그리고 왜 나를 떠났냐고 물어보니 써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미안하다고 했고 그런 실패한 결혼을 한 번 겪고 나니 트라우마가 생겨서 저와도 같은 생활이 반복될 것 같아 무서워서 연락을 끊고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써는 저에게 사기를 친 거니 돈은 어떻게든 갚겠다네요. 그런 써을 보고 있자니 파타야에서의 즐거웠던 생활과 서로 사랑했던 마음이 미친 듯이 떠오르면서 저는 그럴 필요 없다며 써에게 정말로 잘해줄 수 있다고 말했죠.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사기가 아니라 써니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작은 아파트에서 저희만의 행복으로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써의 전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본 것 같았어요. 뭔가 안 좋은 직감이 들어 저는 그 사람을 쫓아갔죠. 써에게는 회식이 있어 늦게 집에 들어간다고 말을 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쫓아간 곳에는 써이 있었고 그 남자는 써에게 달려가 정말 다정한 연인처럼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네요. 골목길에 몰래 숨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몰래 들어보니 오늘 제가 늦는다며 오늘은 늦게까지 같이 있을 수 있겠다는 대화를 나누더군요. 저는 배신감에 화가 났습니다. 저를 또 속이고 있는 거였죠. 한국에서 저 모르게 전 남편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가 하나씩 파헤쳐 보니 집과 제 통장 명의가 써의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통장에 있는 2억이라는 제 돈을 전부 빼돌렸더라고요. 저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된통당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면 저는 또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을 똑바로 차렸죠. 일단 써 모르게 써의 명의로 바뀌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제 명의로 돌려놓았고 고소를 하기 위해 증거를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전 남편과 써니의 다정하게 있는 외도 장면도 모았네요.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파타야의 하얀 백사장 그리고 투명한 바다를 같이 보던 써는 없었고 오로지 복수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그녀에게 폭로했더니 그녀는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제게 빌었지만 저는 예전처럼 마음 약하게 멍청한 행동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써는 오해가 있었다며 그 남자가 양육비를 또 요구해서 만난 거라며 저를 또 한 번 농락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써에게 흔들리지 않았고 처음 준 내 돈 3천만 원이랑 내 통장과 집 명의에 손을 댄 절도 혐의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써는 자기가 지금 돈이 어딨냐며 엉엉 울었고 저는 그럼 징역살이 할 수밖에 없겠네. 감옥이나 가던지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보다 아름답고 제가 사랑했던 여자이지만 그녀에게 저는 그저 자신의 손안에서 놀아나는 돈줄이자 장난감이었던 거죠. 그렇게 고소를 진행했고 써는 사기 및 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돈의 일부는 전 남편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전부 받지는 못했어요. 이런 영화 같은 사기극이 제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녀를 만나서 행복했던 모든 시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원래 그런 거짓된 삶이었다면 그 삶을 바로잡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써니 저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나마 진심이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울면서 합의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하는 써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긴 했지만 저를 배신한 대가는 치러야죠.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좋았던 순간과 고생하며 힘들게 보낸 시간들이 모두 꿈처럼 지나가 버렸네요. 여러분들은 항상 사람 조심하시면서 저랑은 다른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